윤석열 대통령은 안정적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잘했다 보니까 환율도 정상, 한일 통화 스와프를 통해서 달러 들어와서 환율 진정화, 재정 관리 잘했고 미국과 관계가 좋으니까 뭐 반도체도 잘 되고 뭐 다 잘 돼, 뭐 방산 수출도 잘 되고 선박 수출도 잘 되고 뭐 하나오션 호주에 뭐 이거 들어가고 뭐 미국이랑 원전 MOU 맺고 착착착착 다 진행된 거 아니에요. 중동에 무기 수출하고. 근데 이재명이는 막 다 막히는 거예요. 길목이. 통화 스와프도 안 돼, 뭐 방산 수출도 안 돼, 막 다 때려 막혀요. 그래서 무리수를 두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1억 불 지원하겠다. 근데 지가 이때까지 몇 년간 짓거린 말이랑 정반대의 말이거든. 그다음에 야 우리 뭐 나토에 무기 수출하겠다. 지가 이때까지 가졌던 기조랑 정반대가 민주당이라. 그러니까 이제 민노총 촛불 행동에서 열받아가지고 막 숙미주의를 중단하라면서 이재명 비판하고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노무현 시즌2야 이게. 자, 이재명 특유의 이 손짓, 나토에 가가지고 최근에 한국과 나토의 이 방위상업 2.0을 제안합니다. 잘 보세요. 왜 미국이 이재명의 활로를 안 열어주냐면은 쿠팡 건드지 말라 했잖아. 근데 칙살나게 때리고 최근에는 거짓말한 것까지 다 들통나서 미국 의회에서 보고서를 터뜨렸어요. 정통만법 하지 말라 했잖아요. 이거 표현해줘 해친다고. 근데 기어이 개정안을 통과시켰어. 이란 전쟁 도와주려 하는데 그렇게 개무시를 하고 막 도망다니고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뭘 신뢰해주겠습니까? 미국에서 벤치 놓으면은 국제사회에서 수출 안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다급하게 나토 가가지고 사실은 내가 친중이 아니고요. 친러가 아니고요. 한 나토 방위산업 2.0을 제안합니다. 사진부터 보세요. 나토 트럼프 대통령 위풍당당 정중앙에 있죠. 나토 회원국들 딱 정중앙에 있습니다. 이재명 어디 있죠? 제일 가위로 밀려나 있어. 진짜.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면은 나토 정상회담을 했는데 한국의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나토 참석 장면 보세요. 정중앙에 있잖아요. 정중앙에 있네. 확대해 볼까요? 정중앙에 있잖아요. 나토예요, 나토 이거. 이게 나토라고 윤석열 대통령 했다라고. 김건희 여사 옆에 계시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 내외는 정중앙에 있고 이재명이는 김여경이는 왜 가생이에서 이러고 있을까? 간단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때는 간단했거든. 더 큰 책임을 지겠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선언인 줄 아십니까? 유럽의 전쟁으로 보지 않겠다. 왜? 이거는 러시아가 중국과 함께 팀을 먹고 국제전을 일으킨 거고 반드시 북한과 한 팀을 먹고 한반도도 위협할 이슈니까. 그래서 러시아랑 전쟁하자 이런 게 아니고 유럽과의 가치연대, 유럽과의 방산연대, 유럽과의 경제 협력을 확대해서 한반도에 유사시 상황이 생기면은 유럽의 도움을 받겠다. 그 다음에 유럽 전쟁은 곧 미국 전쟁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도움으로써 미국의 신뢰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방산 모든 산업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탑을 찍고 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때 나토에서 윤석열 대통령 극진히 대접한 거예요. 정중앙으로 오셔라. 근데 이재명이는 뭐 미국이 해달라는 거 하나도 안 하고 이란 지원하고 뭐 반이스라엘 발언하고 뭐 신중하고 중국 항공모함 들락날거린다 한마디도 안 하고 저러니까 가생이로 몰려나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윤석열 대통령 나토 가가지고 나토 사무총장 그 다음에 당시에 유럽 정상들이랑 인싸 정중앙에서 영어가 또 되시니까. 근데 이재명이 꼬라지 보세요. G7 가가지고 혼자 앉았잖아요. 이거 옆에 정상들 다 대화하는데 이재명이 이런데 가생이 앉아있죠. 이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적 역량,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적 노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봤을 때 이재명이가 나토가 됐든 G7이 됐든 왕따가 될 수밖에 없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버할 필요가 없었어요. 자연스럽게 회담하고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기조 자체가 친미 친유럽 반중 반러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온 것 그 자체로 그냥 대화가 수월하게 되고 방산도 되고 뭐 다 되는 거야 그냥. 이재명처럼 아킬레스건이 없으니까. 그래놓고 트럼프 대통령 만나가지고 나토 가가지고 뭐 구걸하는데 이전의 상황을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몇 번이나 경고했어요. 쿠팡 건들지 말라고. 쿠팡 이슈 관련 최고 수익 경고가 미국 의회에서 나왔죠. 사실상 이재명 국정원이 쿠팡을 등 떠밀어서 중국 강바닥을 뒤지게 만들었고 게다가 진실이 탄로나자 이재명의 국정원은 거짓말했고 국정원이 쿠팡한테 그런 일을 시킨 거를 이재명 그때 대통령실 알고 있었다. 엄청난 폭로했거든요. 그런 일 정통만법 하지 말라는데 기업국 통과시켜가지고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우리나라 국민들을 괴롭혀. 이란 전에 도움 하나도 안 줘. 3번 4번 경고했잖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뭐 하냐고. 그렇게 반미 스탠스 친중 친러 친북 친이란 해놓고 나토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찔끔 만나가지고 잠수함 해달라 뭐 조선업 협력해달라 잘도 해주겠다. 트럼프 대통령 표정 보세요. 뭐고 이거 이런 표정이잖아요 이거. 그래서 이런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 어떠한 수용도 없이 시정도 없이 도움도 없이 구걸적 태도를 일관했다. 이 자체가 외교 대망신이에요. 대망신. 윤석열 대통령은 이벤트성으로 외교를 한 게 아니고 컨스탄트하게 쭉 갔단 말이야. 한국에서 발언할 때 도 친미, 나가서도 친미, 안에서도 반북, 반중, 나가서도 반중. 그러니까 국제사에서 신뢰가 있지. 근데 이재명이는 집안에서 다 사고치고 바깥에 나가서 저렇게 쇼지를 하는 거를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 다음에 가장 심각한 것은 국제사에서 다 알아요. 이전에 한 망언들이 다 있고 게다가 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 타임즈, 뉴욕 포스트, 팍스뉴스 최근에 이재명이 친중이라고 얼마나 많이 비판했습니까? 그러니까 국제사에서 다 소문난 거야. 근본적으로 친중 좌빨이라는 거죠. 게다가 예전 망언들 다 모를 줄 알아 미국이나 유럽이. 지지난 대선 때 러우 전쟁 일어났는데
일어났는데 물론 우크라이나 미국 탓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무력 침공을 한 푸틴의 책임이 제일 큽니다. 러온 전쟁은. 그런데 그걸 보고 초보 정치인 코미디언 정치인이 정치 초짜라서 러시아를 자극해서 전쟁이 일어났다. 이게 할 말입니까 이게? 이런 발언을 유럽이 모를 줄 알아?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지원하겠다, 우크라이나 지원하겠다 이러니까 우상호는 나토 정상회담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한테 과거처럼 신냉전 회기 우려된다. 이게 민주당 스탠스예요. 저는 웃긴 게 이것들 지금 이재명이가 우크라이나한테 1억 달러 지원하겠다 했거든요. 얘네들 비판하나요? 진짜 웃긴 놈들이에요 이것들.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사태가 더 심각해지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할 수 있겠다 발언했거든요. 대통령 시절에. 그런데 이재명이가 이때 2013년 4월에 발언한 거 보세요. 실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그 파장과 충격은 상상을 초월한다. 무기 지원하면 사실상 폐업 선거가 될 수 있다. 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사건건 우크라이나 나토 지원을 반대하고 나토 참석을 반대하고 우크라이나를 조롱하고 젤렌스키를 조롱하고 젤렌스키는 부패한 정치인이 맞아요. 하지만 이재명은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어요. 게다가 책임 소재를 러시아한테 먼저 떠넘기는 게 맞죠. 거기에 묻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근데 저런 식의 과거 발언을 다 했는데 이제 와서 깜짝 이벤트로 나토에 가가지고 뭐 트럼프한테 손 비비면서 뭐 잠수함 해달라? 우크라이나 1억 달러 지원하겠다? 얼마나 진정성 있게 볼까 유럽이. 노무현이가 극자들 도움으로 당선됐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미국이랑 너무 척을 져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져. 이재명도 똑같거든요. 극자 도움으로 탈취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 서포트 안 해줘. 미운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환율 녹아버리고 미국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이거를 만회하겠다고 해놓고 지가 이때까지 한 말 다 어기고 나토에 가가지고 오바를 떨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만 바뀔까? 절대 안 바뀝니다. 한국에 있는 종교의 탄압 빨리 수정해. 한국에서 보수 탄압하는 거 정통방법 빨리 없어요. 미국 기업들 탄압하는 거 빨리 없어요. 그거를 해도 철회를 할까 말까 합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미국한테도 팽당하고 중국한테도 두드러 맞고 이거 하다가 이제는 민노총한테도 두드러 맞고 있네. 보세요. 이거 실용주의 탈선 위험한 나토 행. 이재명은 평화수호 자주 외교로 복귀하라. 야, 근데 글이 더 대단합니다. 민노총. 이재명 정부는 자신을 탄생시킨 권력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엄중하게 되돌아봐야 한다. 이게 노무현이 비판받던 그 논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랑 전쟁하라고 뽑아놨더니 갑자기 왜 이제 이 숙미주를 하냐. 정부는 위성락과 같은 숙미 사대주의 관료들의 매국적 농단에 휘둘리지 마라. 광장에서 주권을 선포했던 위대한 국민을 믿고 뭐래라. 자주연합 여기는 이제 범민연이라고 하는 97년에 이적 판결을 받은 이적단체 그 해산됐거든요. 근데 그 후실이 자주연합입니다. 종북단체입니다. 종북단체. 여기서도 이재명의 나토행을 비판한다. 야 우크라이나 지원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과거 발언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만적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개망신, 두 번째로는 극자 발언을 쏟아냈고 이벤트적으로 발언한 거.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더 한심한 소리를 듣는 거죠. 네가 누군 줄 안다. 그만 아양 떨어라. 미국이랑 유럽이 웃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저렇게 했는데도 국익을 못 챙긴다라는 거죠. 터키는 이번에 국익을 챙겼습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F-35 승인해줬거든요. 터키한테 안 팔던 걸 해준다. 파격적으로. 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정리하기 위해서 어쨌든 터키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불문율 그러니까 금기시 되던 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깨던 사람인데 이재명한테는 원래 해주던 걸 안 해. 시리아도 지금 테러 지정국에서 해제해줬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란 잡아야 되니까 친미로 돌아선다면 조건부로 시리아를 봐주는 거거든요. 왜? 거기는 독재정권 무너졌으니까. 근데 안 해주던 것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목적을 미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줍니다. 근데 이재명한테는 해주던 것도 안 해줘. 개망신이죠 이거. 나토에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왜 이렇게 대접을 받았는가? 문재인이 말아먹은 한미일 관계를 나토에서 복원시켰거든요. 바이든 기시다와 함께 4년 7개월 만에 나토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기념비적인 사건이죠. 그러니까 나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입지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 중국, 북한 따라다니고 이란 꽁무니 따라다니는 제명이는 어떤 말을 해도 저마저 어차피 약속 어기잖아. 이런 태도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에서 판도를 바꿔버리는 거야. 야 한미일 삼각동맹 든든하다. 러시아랑 중국을 후방에서 잡아주겠구나. 그 다음에 이 말도 보세요. 그러니까 돈 얘기하고 막 트럼프상 이러면서 막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에 가서 위풍당당하게 정확하게 가치와 국제정치의 맥락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특정 지역의 동맹만으로는 유럽의 동맹을 얘기하는 거죠. 안보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공감대를 지금 갖게 되었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러한 인식을 더욱 확장시켰다. 유럽만의 동맹만으로는 안 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국제적 연맹, 국제적 연대가 이제는 더욱더 가시화됐기 때문에 한국도 나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냉철한 인식이죠. 그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루어졌고 인태 지역과 나토 간의 긴밀한 상호협력이 더욱 중요한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 지역이 이제는 자유라는 가치로 연결돼야 될 때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이제 지원했고 북한의 관여에 따라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도 할 수 있다. 배제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죠. 이때 민주당의 반응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지 마라. 반대 결의안 발의했습니다. 바로. 이재명이는 정권 탈취한 다음에 윤석열 정권에서 우크라이나에 혹시 무기 지원했는지 들여다보겠다. 불법성 여부 검토. 이래놓고 지가 이제는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를 지원하겠다. 우크라이나가 1억 달러 받으면 그거는 무기 구입비에 쓰는 거예요. 대왕 거래도 하지 말라 해놓고 지들이에요. 원전도 예산삭감 시켜놓고 이제는 호남에다가 돌려야 되니까 원전 짓겠대. 이 인간입니까 이것들이? 역사책에 다 기록해놔야 돼 이런 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란과 휴전 협의는 끝났다. 추가 타격을 예고하고 지금 계속 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좌파들도 이제는 미래를 직감하는 거죠. 아, 이게 전쟁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염두에 두고 그만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구나. 그냥 본인의 임기를 풀로 써서 미국의 잠재 위협을 뿌리 뽑는 게 저번의 사명이구나. 좌파들도 이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지. 마두로 같은 경우는 예쁘게 뽑아와서 체포했기 때문에 로드리게즈라고 하는 여자 부통령을 시켜가지고 지금 베네수엘라를 재건 작업시키고 있는데, 야, 이란은 아닌 것 같다. 그냥 쓸어버려야 되는 것 같아. 그런 걸로 가는 거예요. 그 북한 같은 경우에도 더 지독하게 버틸 건데, 그러면은 차기에 만약에 루비오가 대통령이 된다면, 만약에 벤스가 대통령이 된다면 뭐 바뀔까요? 뭐가? 기조가? 안 바뀝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기조를 이어받아서 그 다음에 북한의 정리를 이어가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정리하고 나고 나머지 2년 반 동안에는 북한 정리하는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재명 측에서 말하는 거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확답을 안 해줬나 봐. 잘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바로 전화 왔어. 일본보다 더 먼저 전화 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총리한테 전화 거는 것보다 윤통한테 전화를 먼저 했다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고 맨 먼저 한 말이 뭐예요? 조선업 같이 하자. 윤통이 탄핵 안 됐으면 그냥 일사천리로 핵추진 잠수함부터 따다다다 바로 다 됐을 거예요. 지금 아직도 안 해주죠. 트럼프 대통령이. 또 확답 안 해준다면 나토에서. 그러니까 이제 저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미국 한국서 군함 거조 배제 않는 인상을 받았다. 미국도 국익을 챙기고 터키, 시리아 이렇게 챙기는데 이재명이는 뭐 건져오는 게 없어요. 뭐 인상만 받았대. 근데 앞으로 더 안 될 겁니다. 왠지 아세요? 이 보세요. 돌아와가지고 이재명이 저기 몽골 갔거든요. 몽골에서 오늘 SNS 썼는데 이제 이케아를 때리네. 이케아는 원래 이제 스웨덴에서 출발했는데 지금 네덜란드로 본사 옮겼고요. 다국적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이 많이 이제 연루되어 있는 그런 다국적 기업인데 이전에 이걸 때리네. 그럼 앞으로 유럽에 무기 수출 더 안 되겠지. 쿠팡 때리고 유한 킴벌리 때리고 스타벅스 때리고 그다음에 이케아 때리고 얘 뭐 특명 받은 거 아니에요? 어디로부터? 근데 이런 와중에 미셸 스틸 대사가 이제 옵니다. 7월 말로 이제 부임될 것 같다. 중앙일보 기사가 떴는데 이러한 행태 때문에 이재명 일을 더 안 해주는 거예요. 미국이.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예요. 조선도 안 해주고 핵추진 잠수함도 안 해주고 원전 MOU도 안 해주고 통화스와프도 안 해주고. 이 보세요. 좌파들 이런 거 하고 돌아다니는데 미셸 스틸 대사 모욕하고. 그럼 우리나라 좌파들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면은 미셸 스틸은 한국 구구 세력과 같이 부정선거를 주장한다.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 이자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청원 해가지고 막 100만 돌파시키는 인간이거든요. 저자가 이전에 미셸 스틸 대사를 비판하는데 그 이유가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범좌파 진영 안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극히 소수지만. 그런데 북한과 관련된 단체들은 웬만한 우파보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통진당 사건 제가 말씀드렸죠. 부정선거. 전산 조작해가지고 중복투표를 하는 게 바로 통진당의 무서움이에요. 당원들이 그거 다 걸렸잖아요. 민노총, 한노총 내부에 부정선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촛불행동 이런 데는 대표적으로 종북 반국가 세력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미셸 스틸 오지 마라. 이유가 분명하죠. 그죠? 최근에 이제 주한미국 대사관 SNS에서 미셸 스틸 대사가 곧 부임한다고 글을 올렸고, 그런데 촛불행동에서 유튜브를 찍은 거 보니까 막 발광을 하는데 블랙 요원처럼 미셸 스틸이 들어오면 활동할 것이다. 이게 진짜 얘네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직은 형식적으로 걸어놓고 뒤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인사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뭔가 이제 위험한 활동을 하는 거 아니냐. 음모론 같은 음모론을 펼치고 있는데, 미셸 스틸 대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을 행사하는 것은 중국이다. 중국 공산당의 인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 의원 시절부터 이런 거를 강력하게 얘기를 하셨고요. 미국의 경제 침략을 하는 중국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었고요. 한국 정치에 대해서 잘 알고 반중이고 중국 공산당의 전 세계 침투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고 친트럼프고 친윤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금 좌파들이 거품을 물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디플로맷이라고 하는 굉장히 좌파적인 그 글 많이 올라오거든요. 저기. 근데 여기서 글을 하나 쓰는 걸 제가 봤는데, 성김 전 한국계 주한미 대사와는 다르게 이 사람은 이제 평생 직업 외교관이었다. 그런데 스틸 대사 같은 경우는 민족적인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고, 디플로맷 좌빨 기사가 지금 비판하는 게 partisan political brand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미셸 스틸 대사가 굉장히 정파적 사람이다라고 지금 프레임 씌우고 있는 거예요. 미셸 스틸 대사는 공화당 소속으로 다선 의원을 했던 분이고 친트럼프고 친윤이죠. 근데 그게 안 입고 온 거예요. 그럼 너네 관점을 수용했을 때에 직업 외교관이고 그 자국의 정치를 잘 몰라야 되고 미국의 국익만 대변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 와야 깔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미국 외교가 망가진 거예요. 이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말레이시아 이슬람 국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슬람을 비판하는 사람을 대사로 임명해서 지금까지 있습니다. 닐 아담스라고. 그게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이고 그게 바로 미국이 부활하는 신호고 그게 바로 미국이 새롭게 국익을 챙기는 전략이다. 이 자스가. 그러면은 한국 정치를 잘 알고 반중 반공을 하는 분을 앉혀서 지금 이렇게 개거품을 물고 있는데, 그럼 트럼프 대통령 역으로 왜 이런 분을 지명을 했고 지금 곧 부임을 할 걸까요?
한국 상황을 맹탕대사를 앉혀놨더니 신통치 않더라라는 거를 많이 경험한 게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박 대통령이 탄핵됐죠.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느꼈을 거예요. 아, 이게 정확하게 좀 보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아쉬움이 많다.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도 그런 어떤 아쉬움을 많이 느꼈겠죠. 한국에서 도대체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정확하게 좀 얘기해봐라. 이재명이는 왜 저렇게 친중적인 행보를 많이 보이냐? 설명이 필요하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한국 보수 세력 어떻게 함께 갔으면 좋겠는가? 어떻게 하면은 한미일 공조를 더 확대할 수 있겠는가라는 고민이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겁니다. 그런 어떤 고민의 결과가 바로 미셀 스틸 대사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